근데 일단은 그 사무국장이 말 그대로 단체 사무국이 있어요. 저희가 직원들이 쭉 있고 단체 밑에 여러 가지 그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나우란 단체가 대표님이 계시는데, 대표님이 또 자기 본인의 직업을 갖고 계셔갖고, 그러니까 단체에서 직접 근무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 사회 대표로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 운영과 또 사업 진행, 단체 전반적인 운영을 지금 맡아서 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일과가 일단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또 사무국장이라고 해도 뭐 앉아서 사인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각 팀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체크도 해야 되고, 회의도 주관하고, 업무 분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는 일들이 또 있어요. 맡은 일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일들,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또 대정부 관련된 일들, 그다음에 또 금융권 관련된 일들, 네, 이런 것들 처리하고, 또 아니면 뭐 큰 단체에서 메인으로 밀고 가는 사업들에 대한 계획서도 작성을 하고. 그래서 뭐 크게 하루 일과를 루틴을 보게 되면 출근해서 뉴스 보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들을 체크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고, 이게 하루 일과긴 한데, 뭐 일이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일을 뭐 출근해서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뭐 매일매일 바뀌니까, 이게 뭐 고정적으로 하는 사무국장의 일은 말 그대로 그거 딱 사업 체크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계획서들을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공익법인의 특성상 정부에다가 보고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뭐 감사받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대정부적인 관련된 것들, 뭐 세무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주로 출근해서 하는 직업 특성상의 일이죠. 네. 사무국장으로 지금 근무한 지는 제가 2018년부터 됐으니까 6년 차네요. 6년이네요. 뭐 어떻게 잘하게 됐는지는 말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뭐 부딪히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모든 직업이 비슷하고. 그래서 저 처음에 실수도 많았죠. 실수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뭐 큰 문제 일으킨 것도 많았고, 하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는 건 적응의 동물이라서 뭐 깨지기도 하고 뭐 잘하기도 하고 하면서 적응해 가면 어느 순간 그게 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직책 중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모든 단체에서, 모든 이런 단체에서, 사회에서 또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뭐 리더로 살아갈 사람들은 그 뭐라 해야지, 보스가 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날 따라와 이러면서 내 하라는 대로 해 딱 이렇게 하면서 그런 보스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협력자, 그냥 같이 같이 가자, 약간 퍼실리테이터형 약간 리더가 되면 좀 더 덜 힘든 것 같아요. 대신에 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의 직책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대우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같이 한다는 게. 일단 지금 북한 이권 단체들의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북한 이권 단체들, 매여자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꽤 한, 제 기억에도 한 30개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단체들 중에 대부분이
그 NL이라는 그 미국 민주주의 기금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 그 단체로부터 기금을 받아갖고 단체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구비부터 시작해서 뭐 월세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들, 뭐 사역비 이런 것들을. 왜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에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단체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그 자금이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지원을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그 활동이 엄청 어려워졌고 문 닫는 단체들도 많아졌었고 뭐 저희 나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 끊어지다 보니까 사실 구별했다 거기서 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2명의 직원을 또 해고를 해야 되고 그 지금 제가 단체는 그래도 그 후원금이 있으니까 그나마 견뎌가는 거지 다른 단체들은 후원금이 없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문 닫는 데가 많고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대표만 있고 이런 데도 많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 지금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거의 북한에서 직접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그나마 지금 어느 사람들은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 오는 거고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분들 지금 코로나 이후부터는 북한에서 탈북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많이 어렵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이 단체들의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좀 사회적 좀 국제적인 분위기가 지금 뭐 언제 북한에 관심 가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뭐 시끄럽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이스라엘, 이란, 뭐 관세 전쟁, 그다음에 뭐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니까 경제도 안 좋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저 북한이란 나라에 대한 사실은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캠페인을 해보면 아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캠페인을 하게 되면 크게 반응이 있었거든요. 칭찬을 하거나 욕하거나. 근데 지금 아예 그런 반응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 지금 MZ세대라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멍해요, 그냥. 그냥 그렇구나. 그냥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일어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진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온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계성이 없거든요.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는. 어차피 그만 도 신경 쓸 게 많은데 굳이 무슨 뭐 그런까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다 연관돼. 우리랑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알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아예 다른 나라였는데도 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근데 북한이랑 한국은 지금 휴전국이에요. 그러니까 저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긴장된 상황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도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난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갔을 때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단합된 민심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게끔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합된 마음이 있어야 그게 또 국제사회로 갈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단합된 마음으로 또 북한을 압박할 수가 있고, 그냥 북한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굳이 막 무슨 무기를 뭐 써봐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좀 저는 원학기논 우리 청년들부터라도 사실은 지금 청년들은 사실 이념에 그렇게 많이 해들지 않잖아요. 지금 뭐 MZ 청년들 사실 우리 세대까지는 이념이 강하거든요. 되게 이념 그 어떻게 보면 어떤 세대는 막 그 보수 성향이 강하고 어떤 세대는 진보 성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한멸을 느낀 세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사이에서 지금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바라보기로는 좀 지금 20대 친구들부터라도 좀 이런 이념의 색채가 없는 친구들부터라도 좀 단합되는 마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 정치에서부터 단합에서 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좀 특이하게 사람들이 정치에 되게 민감해요. 되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순환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관심을 가지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빠른 방법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는 너무 이념의 색채가 우리 기성세대들은 강하잖아요. 되게 죽어도 먹기 전에 그거 정치에서는.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 국민들이 말 그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당연히 언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국민 눈치를 봐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사실은 후자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한데 이건 느린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에서는 사실 우리 같은 NGO 역할이 포함이 되는 거죠. 아무리 저희가 정치권에다가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후자의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하려고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는 게 문제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SNS 시대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또 SNS 특성상 이거를 많은 파급력을 갖게 해주려고 하게 되면 자극적인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친구들은 뭐 짧게 30초 동안 그거 딱 보고서 넘기잖아요. 그냥 그 안에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데 우리 머리로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잘못하게 되면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너무 희화되게 되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중한 문제를 또 재밌고 보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도 않고 약간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악순환으로 북한 인권 같은 게 주춤한 상황이 오는 거고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나가 떠들어대도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거든요. 당사자가 관심 없는데 뭐 저기 모르는 나라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해봤자 그 사람들은 삼자잖아요. 삼자니까 그냥 유엔에서 할 수 있는 건 북한에 대한 권고예요.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 인권 문제가 만약에 해결해야 이 정도지. 그걸 어떻게 법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같이 으면 좋겠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탈북민들이 많이 나와서 자기 상황을 증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인권의 명령은 유지돼 가고 있긴 한데 그 관심을 갖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는 좀 관심을 갖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